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요게 바로 실태 혹은 우리의 현실, 사실을 적시해주고 있지. 이 시각의 차이는 대책과 해결 방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1번 시각의 차이가 있으면 2번 대책과 해결 방안에 시각의 차이가 반영이 되어 3번 사회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1번 때문에 2번, 2번 때문에 3번이라고 해서 이러한 논란이 생기게 되는 과정에 대해 인과의 방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각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대부분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수렴이 되는데 이제 색깔 구분할 거예요. 효율성은 요 색깔, 공평성은 요 색깔. 효율성을 중시하면 경제 논리가 동원이 되고 경제 논리. 공평성을 중시하면 정치 논리가 동원이 됩니다. 색깔만 구분하면 이 지문은 의외로 필기할 게 없어. 그리고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문제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됐고요. 옆으로 또 오셔서 단락의 중심 내용.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사회 정책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 사회 정책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 첫 번째 단락은 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죠? 옆으로 오셔서 다시 두 번째 단락 이어갈게요. 경제 논리는 효율성,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색깔 칠할 수 있죠? 경제 논리, 경제 논리, 효율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효과에다가 따로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효과가 중요해, 얘네들은. 반면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 논리로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분배에다가 따로 동그라미. 요거를 분배라고도 하고 천재 교과서에서는 투입이라고 해요. 투입. 투입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어. 투입 측면을 중시합니다. 10명한테 줘서 100의 효과를 얻는 거, 100명에게 줘서 50의 효과를 얻는 거. 헷갈리니까 써볼까? 50명에게 투자를 해서 10의 효과를 얻는 거, 100명에게 투자를 해서 3의 효과를 얻는 거라고 하면 경제인들은 위에 거 선택할 거예요. 어쨌든 결과가 더 크니까. 하지만 정치인들은 밑에 거를 선택을 할 거야. 왜? 효과가 없더라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짜잘하게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가령 기업 부실의 원인이 부실 경영에 있을 경우 이에 대응 방안으로 경영의 정상화나 부실 기업의 퇴출을 고민하면 경제 논리다. 그러면은 여기죠. 경영의 정상화, 부실 기업 퇴출. 요거는 경제인 거지. 그러나 부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보조와 지원을 통해 부실 기업을 존속하게 한다라면 이것은 정치 논리에 의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능력 없으면 꺼져. 이거는 경제. 아유, 어떻게 애를 그렇게 죽게 냅둬. 일단 살려는 놔두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 두 번째 단락은 내용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의 정의.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의 정의.
뭐 그들의 입장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습니다. 이거지. 사회적 합의는 없어.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글쓴이는. 언제 사회적 합의를 해요? 지금 당장 정할까요? 아니, 건 바이 건으로.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 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다.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 논리를 적용하면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 기준에 입각한 자원 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뭐야, 정치적 배려에 대해서는 좋은 점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추론해서 써야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날 수는 있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날 수는 있지. 아우, 그 돈을 저기다가 쓰면은, 수출 수입하는데 막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더 잘 살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세 번째 단락에선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사안에 맞는 논리 선택의 필요성. 세 번째 단락은 사안에 맞는 논리 선택의 필요성. 사안에 맞는 논리 선택의 필요성. 요게 있어야 한다. 이야기지. 사안에 맞는 논리 선택의 필요성. 네 번째 단락 볼게요. 자원 배분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이므로, 그럼 또 칠해야 되겠네? 자원 배분은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이를 채택한 사회에서는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앞서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논리는 권력이 뒷받침되는 거라서 경제 논리에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얘는 이제 다른 색깔로 칠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정치 논리는 권력이 뒷받침되어 경제 논리가 앞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거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야.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에요. 예컨대 선거를 앞두고 혹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정치 논리가 앞선 상황에서의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초록색 거야. 이처럼 경제가 정치에 떠밀려 다니면 정책의 신뢰성이 없고 경쟁력이 손상이 됩니다. 노란색. 더구나 이러한 관행이 만연될 경우 관행이 만연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비효율이 누적이 돼서 언젠가는 모든 구성원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거지. 경제 논리에 의한 문제점을 세 번째 단락에서 슬쩍 이야기해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정치 논리가 앞섰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앉혀놓고 주어 패는 느낌? 이런 거지. 네 번째 단락, 문제점이죠. 어떠한 문제점?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는 경우 생기는 문제점.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는 경우 생기는 문제점. 이렇게 해놓으시면 네 번째 단락 확인이 되겠고, 그러면 또 역시 글 전체의 주제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글 전체의 주제는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의 적절한 활용.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적절한 활용 혹은 활용의 필요성. 요 정도까지 해놓으면 글의 주제가 되겠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적절한 활용.
됐나요? 1번 문제를 얼레벌레 지금 빨간색 쓰면서 풀었죠? 1번의 답은 몇 번? 3번. 주제 찾는 거니까요. 1번의 답은 3번. 이제 2번 문제 또 보러 갈게요. 미국 금리가 인상되어서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미국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으면 이자를 5% 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에 맡겨도 이자를 3%밖에 안 줘. 그러면 외국에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디로? 한국 은행에 들어있는 돈 빼다가 미국 은행으로 가겠지. 이렇게. 유입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를 올려야 한다. 밑줄. 요거는 정치 논리, 경제 논리지. 서민들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지만 한국은행은 경제 논리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서민적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유보하였다. 얘는 정치 논리지. 다음 정부는 수출입 증진을 위해서 여러 국가와 FTA 협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FTA, 경제 논리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가 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실적이 높아질 수 있고 외국의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우리들 다 죽으라는 거냐? FTA로 국내 농업이 말살된다라고 주장을 하며 농산물을 FTA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지금 정치 논리가 힘을 얻어서 자신들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1번. 정부의 압력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반복된다면 끊어.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는 경우가 자꾸 반복이 되면 사회의 비효율이 누적이 될 겁니다. 마지막 단락에 그렇게 얘기했죠. 가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유보한 것은 정치 논리였지. 시장 경제에 따라 경제 논리를 적용한 거 아니야. 정치 논리를 적용한 거라고 했잖아요. 2번 탈락. 가에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에 혼란이 생긴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지? 정치 논리였죠. 공평성에 입각하여 금리 조정을 유도할 수가 있겠군. 그렇지. 정치 논리는 공평성이었고 경제 논리는 효율성이었었으니까. 나에서 정부가 FTA를 추진한 것은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 분배다. FTA, 경제, 효율성. 완전 맞는 얘기지. 나에서 농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논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머리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삭발하고 쇼하고 앉았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죠. 저는. 3번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위에다 헷갈리니까 쓸까요? 기역은 경제 논리, 니은은 정치 논리죠. 색깔만 구별하시면 되지. 경제 논리, 정치 논리. 경제 논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그렇지. 이거 경제 논리 맞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배를 강조하는 건 정치지. 부실기업이 생겼을 때 고용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는 건 정치 논리지. 그러니까 3번 틀렸네요. 공평성에 입각해서 정치죠. 사회적 약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정치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다. 그렇지. 둘 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다. 특히 이 지문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뭐예요? 자원분배야, 자원분배. 자원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일단 정지.